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법원이 가득히 할 수 있게 임시로 처분해주는 그 명령을 가지면 그러면 누가 단독을 할 수 있다고? 가등기 권리자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 두 개는요 법원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또 법원의 힘을 빌려서 강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리해서 안 하고 이때 C가 B한테 야 너 가등기 하러 가자 그랬더니 B가 나 바빠서 그래? 그럼 너 나한테 승낙서 하나 써줘라. 그러면 C가 B한테 가가지고 승낙서 하나 받아오면은 가등기 의무자한테 가서 승낙서를 하나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단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 세 가지는 단독을 할 수 있는 거 써놓은 건데요. 누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누가?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야간반 학생들 맨날 야간에만 오다가 주간에 오니까 어색하신가요? 눈빛이 초롱초롱하지 않는데 회사 가서 맨 눈빛이 막 흐릿한 거 아니었어요? 수업을 할 때만 반짝반짝하고? 자 보시면 거기 밑에 봐봐요. 가등기 신청하고 써진 거. 자 공동신청 원칙이다라고 나왔어. 가등기도 다른 등기와 마찬가지로 자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가 공동을 해요. 근데 단독 신청 예외가 있다고. 자 가등기 경우에도 일반 원칙에 따라서요. 승소 판결 동그라미.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거.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가등기 가처 명령이 있을 때 거기 줄쳐요. 그리고 가등기 가처 명령 동그라미 치고 이랬을 때 이 증명하는 정보 첨부해 갖고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누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요?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분 이 표현들을 자꾸 따라서 하세요.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의무자 이렇게 표현하거든. 여러분들이 왜 책을 읽었을 때 이게 잘 안 읽어지거나 들을 때는 알겠는데 문제를 풀 때 되게 낯선 이유가 있어요. 문제 풀 때 그게 뭘 말하는지 잘 몰라서 못 푸는 거지요. 근데 설명해 주면 알아 풀거든. 그게 거기 써놓은 게 그게 그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 권리자라는 표현을 자꾸 하는데 그걸 그냥 흘려듣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에서 가등기 권리자라는 말이 나오면 얘가 누구를 말하나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게. 그래서 다음에 3번. 자 가등기 권리자는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첨부해서 밑줄 치세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첨부 거기. 그래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 가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진 것들은 전부 다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 단독 신청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등기는 그러면 갑구에다가 하는 거겠어요? 을구에다가 하는 거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야 다.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면은 갑구에다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 권리에 대한 가등기면은 을구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는 갑구에 할 수도 있고 을구에 할 수도 있고. 제일 밑에 내려와요. 가등기 실행. 가등기는 가등기 목적인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갑구에 할 수도 있고 을구에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확인했어요? 오케이. 넘겨보시고. 그럼 여기 좀 봐봐요. 이렇게 가등기 해놨잖아. 가등기는 어떤 요력이 발생하는가? 여러분 이래 놓으면은 C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아직 취득 못해요? 그러니까 물권 변동 효력이 없어요. 없거든? 그럼 이래 놓으면은 C는 B를 비롯해서 모든 제3자들에게 나 가등기 있는 남자야 이러면서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있어?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력이 없어. 대항력이 없어요. 그럼 이래 놓으면은 B가 이거 못 팔아버려요? 팔 수도 있어요. 저당권 설정하고 전세권 설정하고 이런 게 다 가능한가? 가등기 따라서 못 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해 버렸다. 전세권을 뭐 2억에 2억 넘어 아니 이거 있으니까 잘 안 되겠지. 이거 가등기는 뭐 한 5천만 원에 D한테 설정해 줘 버렸다. 이거 지금 B가 C 동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C가요. C가 D한테 너 그거 말소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못하고요. 아까 지금 8개월 남아갖고 가득 해놨다 그랬는데 8개월이 되자마자 B가 팔아버렸어. 팔아버린 거야. 이랬을 때 그때 가득권자 C가 D한테 너 뭐한 짓이야? 내가 먼저 침 다 발라놨는데 너가 말소해라. 라고 말소 청구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요. 이거 그럼 뭐예요? 이거 했다고 소유권자 되는 것도 아니지. 그럼 이거 해놓으면 번등기 할 어떤 권리가 있는 걸로 어떻게 추정이 될까요?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안 돼. 대항력도 없어요. 추정력도 없어요.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거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어요. 도대체 얘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응? 가தி권자가 뭘 할 수 있다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죽은 듯이. 별 생각도 없어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랬을 때 얘가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얘는 이런 짓을 다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때 C는 그때 뭐 하고 있다고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래서 가등기에는 효력이 하나가 있지. 가등기에는요 인내력이 있어. 인내력이. 참는 거야. 기다리고 있어. 인내력은 있다니까. 여러분들도 가등기는 되죠. 인내력 좋잖아. 인내력이 너무 없다면 가등기만도 못한 거예요. 가등기 인내력 끝내줍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이렇게. 다 했어요. 가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다고? 오케이 보세요 거기. 가등기 효력 봐봐 5번에. 5번 보시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청구권을 보존하는 것에 불과해서요. 실체법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줄쳐놔요. 실체법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등기 있더라도요. 물권 변동 효력이나 대항력, 추정력, 처분금지 효력 이런 거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끝까지 가봐야 돼. 얘가 달라진다고. 소유자는 부동산을 처분할 권능을 잃지 않아요. 해서 소유권 권자가 자 이걸 처분하였을 때라도요. 가등기 명의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말소 청구할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통 약간 옆으로 세 가지고 제가 가등기가 반칙을 할 때 많이 이용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가등기가 반칙할 때 많이 활용되는 거냐면 이게 누군가 갖고 있는 건데 이제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은데 이미 자기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좀 문제가 되니까 친정 엄마 명의로 지금 하고 싶거든. 그래서 친정 엄마 명의로 이렇게 등기를 해 놨다고 쳐봐요. 근데 마음이 불안한 거야. 얘가 지금 뭐가 불안하겠어요, 이 사람은? 엄마가 몰래 팔까는 문제가 안 되지. 그럼 엄마 명의로 할 리가 없죠. 문제는 동생이야, 자기 동생, 남동생. 집에서 놀고 있는 놈. 근데 그 놈이 맨날 가가지고 엄마 명의로 뭐 돼 있는 거 알면은 쫄라가지고 대출 받아버릴 수 있잖아.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임시로 가등기 내놔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만약에 이렇게 Z라고 해봐요.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C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지 Z가. 그럼 하도 쫄라가지고 이제 아들이 쫄라가지고 이제 엄마가 만약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그랬지요. 근데 진짜로 가서 해달라고 그랬으면 은행에서 어떻게 해줄까요? 안 해줄 것 같아. 대출 나오도 않습니다. 이게 안 나와요. 아니 왜 된다 그러면서 여긴 또 안 된다 그러냐? 이제 그것은 이제 들어보면 알아. 근데 그거 말하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론적으로는요. 가등기 이렇게 있잖아. 있어도 이렇게 전세권도 할 수 있고요. 저당권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탈 수도 있고 다 되는 거야. 가등기 따라서 못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할 수 있어. 전부 다. 얘가 있다 해가지고 제한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얘가 참 인내력 좋다 그랬잖아요. 두 주먹 굳게 쥐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때가 되면 이제 본등기가 된단 말이지. 본등기가 되면서 얘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그게 아니고 지금 하는 거야 이제. 이제 6번 가등기에서 본등기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본등기로. 그럼 신청인 봐보니까 1번. 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도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의 공동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봐봐요. C가 본등기 하잖아. 본등기 할 때 C가 등기 권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의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누가 의무자인가? 애 없다고 치고 이 사람이 의무자예요. 그래서 B한테 본등기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서 B가 팔아가지고 E한테 넘어가 버린 상태가 됐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C는 그대로 참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가 이제 나중에 때가 돼서 본등기를 한다. 그러면 본등기를 B한테 해달라 그래야 되겠어요? E한테 해달라 그래야 되겠어요? 다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누가 소유자예요? 이 사람이 소유자,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B는 소유권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E가 소유자야. 그럼 이제 C가 본등기를 한단 말이지. 그럼 누구한테 해달라고 그래야 돼? E가 아니야. E가 아니고 B한테 해달라고 그래야 돼. 이때 이 사람을 표현할 때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제3취득자라 그러는데 이 제3취득자가 아니고 B가 의무자가 되거든. 왜 그러냐? 소유권도 안 갖고 있는데. 여러분 아까 얘가 갖고 있던 권리 성질이 채권적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거 해놔봐야 대항력이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오직 지랑 계약했던 놈한테 얘는 권리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취득자가 있어도 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지랑 계약했을 때 사람 있잖아요. 걔한테만 본등기 해달라라고 할 수 있다고. 계약했을 때 사람. 그래서 B한테 본등기 해달라고 그래야 돼. 오케이? 자, 그것이 2번이야. 가등기한 본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등기 의무자 동그라미 쳐봐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제3취득자가 있을지라도 그 제3취득자가 아니고 가등기를 마친 당시의 소유자가 됩니다 라고 나왔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가등기 의무자라 그런다고.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할 때 의무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여러분 꼬시고 싶어. 그럼 뭐라고 쓰겠어요? 거기를 틀리게 내고 싶다면 제3취득자를 뭐 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틀린 거라고. 이거 민법 시간에 되게 잘 나와요. 민법에도 잘 나오는 말이라고. 자,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은 약간 어려우니까 들리면 듣고요. 아니면 다음을 기약하는 거예요. 시험은 잘 나와. 올해도 나왔어. 자, 여기 봐요. 가등기가 두 명으로 돼 있지. 소유권이전 가등기가 이렇게 XY 두 명으로 돼 있다고 쳐봐. 가등기 명의이 두 명이에요. 가능하죠, 이런 것도? 그러면 이럴 때 전원 명의로 본등기 하는 거 XY가 다 같이 가가지고 전원 등기 해달라.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X가 혼자 가서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해달라. Y 거 빼고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해달라. 그럼 해줄까요? 그러면 X가 Y 거까지 본등기 해주세요라고 했어. 그럼 해줄까요? 반대로 해야 돼. X가 자기 것만 해달라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자 2분의 1 X 이것만 해주세요라고 신청하잖아. 그럼 해줘요. 자기 것만 해달라면 해준다고. 여러분 공유자들은 원래 공유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거의 처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리 행사하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 것만 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누가 소유자예요? X가 2분의 1을 갖고 있잖아. 그럼 나머지 2분의 1은 누구한테 있어요? Y? Y? 누구한테 있다고요? B한테 있는 거지. 아니 얘는 본등기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Y한테 있는 게 아니라 B한테 있는 거지. 이때 소유자는 B가 2분의 1, X가 2분의 1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X가 Y 것까지 본등기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했다고 쳐봐. 이렇게. 그럼 소유권자가 XY가 되지요. 여러분 G가 공유관계에 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소유권자를 바꿔버려도 됩니까? 그건 안 될 거 아니야. 공유자들이 자기 지분에 대한 처분은 자유롭지만은요 다른 사람 지분까지는 행사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X가 지 것만 본등기 해달라 그런 건 되는데 Y 것까지는 본등기 해달라고 못하는 거지. 왜 그런다고요? 소유권자가 바뀌어버린다니까. 이렇게 되면 X하고 B가 소유권자인데 이래버리면 X하고 Y가 소유권자가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패스. 안 해도 돼. 지금은 중요한 건데 안 해도 돼. 응?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근데 여하튼 배웠던 거랑 지금 약간 반대 같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전원보상이라 그래가지고
전원 명의로 반드시 꼭 해야 될 등기가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 있습니다. 라고 지금 기억이 생생한가요? 생생하진 않아도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은 있잖아. 반대말이 있다니까. 이거에 반대말이 있어. 지가이유. 지가이유가 있다고. 전원보상의 반대말이 지가이유예요. 직급만 되는 거. 자기 지분만 되는 게 있어. 가등기하고 유증. 유증은 잘 안 나오니까 무시. 가등기야. 전원보상은 전원명의로 꼭 해야 될 등기가 보존등기하고 상속등기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정반대로 지가이유는 직급만 하는 거야. 직급만. 직급만 되는 게 자기 지분만 되는 게 가등기라고. 이거. 왜? 아우 뭔 지가이유 저런까지 내가 해야 되남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애와 두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애워도 이거 10번도 넘게 나온 거야. 올해도 나왔고 자주 나와요. 저거 자주. 다 했어 지금 뭐라는. 다 했잖아. X, Y 이렇게 하는 거 X가 Y 것까지 번득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소유권자가 바뀌니까. 이렇게 되면은 X하고 B가 소유권자인데 이렇게 되면은 X하고 Y가 소유권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바뀌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Y 것까지는 못 한다라는 거예요. 직권만 하는 건 가능하지만.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만약에 못 알아들었다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데 지금 약간 무리 돼. 그래서 이거랑 여러분들 지금 기억이 날 텐데 이거에 반대말이 있다라는 거지. 지가이유. 그래서 전원보상 반대말 지가이유.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건 뭔데요? 그러지 말고 직권만 되는 거. 가등기하고 유증.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하튼 패스 넘어갈게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부담 가지면 안 한단 말이지. 3번 하나의 가등기에 수인의 가등권자가 동그라미 쳐요. 수인의 가등권자 있을 경우에 가등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번득기 신청하거나 그중 일부의 가등권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만에 관하여 번득기할 수 있다. 거기 줄 치세요. 자기의 가등기 지분만에 관하여 번득기할 수 있다. 밑줄 끊고. 반면에 일부 가등권자가 공유물 보존행에 준해서요 가등기 전부에 대한 번득기 신청할 수는 없다. 일부의 가등권자 줄 치시고 그리고 전부에 대한 번득기 신청할 수는 없다. 밑줄. 이렇게 중요하긴 한데 부담되면은 패스하는 겁니다. 알겠죠? 칠판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가등권자가 이제 C 명의로 돼 있다고 저 한 명으로 돼 있어. 그럼 이제 나중에 번득기가 됐어 드디어. 여기 잘 보세요. 아까 불쌍하다 그러시면 잘 보다야 돼. C가 지금 가등기 해놨잖아. 이 번득기를 한단 말이지. 그럼 여기다 번득기 하는 거야. 소유권 이전 번득기를 C 명의로 해. 이렇게. 그럴 때 순위 번호를 따로 썼어요. 지금 안 썼어요. 안 썼지. 안 쓰잖아. 이때 가등기 때 그 가등기 순위 번호를 그대로 이용을 해요. 이게 그래서 이 번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가등기 시로 순위가 소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등기는 번등기의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가등기는 무슨 효력이 있나요? 했을 때 순위 보존 효력이 있다 이 말 했었죠. 여기서 나오는 말이거든. 여기서. 그러니까 그냥 가등기 자체만 넣고 볼 때는 인내력밖에 없는데 나중에 번등기 할 때 이 효력이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번득기 할 때 가등기가 그런 효력이 있다라고 안 해. 그냥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가등기 효력에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순위 보존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해도 돼. 그냥 그렇게 외우는 거지. 알겠어요? 보통 그렇게 외워버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등기 효력은 시험에 나오는 효력이 있고 시험에 안 나오는 효력이 한 대가 있어. 자, 시험에 나오는 효력은 뭐고요? 순위 보존 효력. 시험에 안 나오는 효력은 인내력이고. 오케이. 근데 가등기에 인내력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이해할 때 되게 도움이 돼요.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지. 그냥 참고 있다고. 알겠어요? 그런데 자 그런데 7번 봐요. 그러니까 순위는 소급한다 그랬잖아. 근데 C가 소유권자가 되는 시점.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언제부터 갖게 되느냐? 가등기 할 때로 소급해요. 번득기 할 때겠어. 이거 봐봐요. 봐봐. 아니 가등기는 지금 8개월 전에 해놓은 거 아니요. 그 전매자니 끝나니까 이제 소유권 번득기 하잖아. 그럼 언제부터 C가 소유권자가 되겠냐고. 그래 번득기 할 때야. 순위는 소급하지만은 이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 있잖아요. 그 실체법상 효력이라고 그래.
그건 이등기가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급을 안 한다고. 와, 그거 좀 선생님 헷갈리는데 순위는 소급하는데 실질법성이라고는 왜 번득기 할 때 생긴다 그러냐? 이게 왜 순위가 소급시켜지냐면은요. 이게 봐봐요. 지금 번득기 하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나왔던 거 이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럼 지워버려야 되겠어요? 그냥 냅둬야 되겠어? 이런 번득했잖아. 번득했는데 얘들이 남아있다면 그러면 시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돼? 잔뜩 그냥 부담을 안고 번득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등기 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번득기 딱 되는 순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다 직권말소 돼버려. 말소해달라고 신청도 안 해요. 말소해달라고 신청도 안 했는데 딱 번득기 되잖아. 그럼 등기관이 번득기 하는 순간 이거 지워져 버린다고. 이 사람들한테요. 통지도 안 해요. 너네 거 죽는다라고 통지도 안 해. 대신에 말소해놓고 나서 너네 거 지워져 버렸다라고 통지를 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게 Y 지 엄마 명의로 해놓고 딸이 지금 여기다 가득 해놨잖아요. 자기 명의로.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면은 해주냐고 대출을 안 해줘 버리는 거야. 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